네, 지난 12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가 새로운 대한정치 세력 구축을 위한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겠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에 창당된 민주평화당은 결국에는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현재 민주평화당의 내부 상황은 어떻고 또 향후의 평화당 자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은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이신 박주현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생각보다 얼굴이 좀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주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네. 당시 그 반당권파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예.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3주가 지난 이번 주 월요일에 결국에는 그렇죠. 네, 예. 그 그러니까 대한정치연대에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당 고문단께서 그러니까 고노가 뭐 이제 고문이시나 그러니까 정대철 고문께서 중재안을 내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이 당권파 비당권파가 신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위에 안 나오는 최고위원들은 바로 당무에 복귀해라. 이런 이제 중재안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박주현 의원도 계속 이제 방송에 매일 나오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오셔서 뭐 탈당 분당은 절대 없다. 그렇게 예.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요청사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단 중재안이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 딱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종이를 딱 이렇게 이게 지금 9명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즉시 당대표 사퇴 이렇게 예. 그 종이가 결론이라고 내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은 막 상황으로 보시기로 했잖아 뭐 이렇게 화를 내시고 예.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신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최고위원이 사실 4대4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당원에 따라서 한 명을 지명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과반수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를 박지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해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결정권을 갖는 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저를 이제 최고위원직에 지명했다라는 걸로 이제 지금까지 사단이 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예. 예. 이미 뭐 1년 전부터 이런 갈등이 1년 시작됐다. 반 전부터요. 반 전부터. 네, 그러니까 조배숙 대표 체제 때부터 비대위 만든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비대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목포시장은 떨어지고 익산시장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표의 권한남용 그래서 무슨 평가 감사를 한다고 그걸 해서 이제 비대위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하지 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세우자. 뭐 이런 제안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간에요. 예. 그런데 아니 창당을 했으면 전당대회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일단 정동영 대표가 이제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제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최고위원 5명을 나한테 해서 과반수를 만들라는 그런 압박을 하신 거고 정동영 대표는 이제 어쨌든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10개월간 4대4 구조로 계속 그러니까 당 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면서도 내부에 이제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잘 해보려고 이제 계속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당 추진위 만들어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당대표 내놔라.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그 해묵었던 갈등 과정은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9명의 의견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동영 지도부 총사퇴를 그 반당권파 쪽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끝까지 이게 사실 당권파 쪽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니면 퇴로라도 있던지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데 명분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 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무슨 계획이라도 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든지 뭐 어떤 프로세스도 없이 그냥
즉시 당대표를 내려놔라. 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고요. 당원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 정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돼버린 그래서 거죠. 대한정치연대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지지율입니다. 결국에는 지지율인데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런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예. RM서치에서 이제 저희 그 탈당 있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2.3%였거든요. 예. 근데 탈당 있고 나서 오늘 나오는 결과는 4.5%예요. 예. 2배가 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예. 지지율이 과연 누구 때문에 안 나왔느냐 하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 정치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당들은 예. 호남이 어쨌든 수십 년간 굉장히 고립의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냥 투표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투표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전국적인 지지율을 따지면 그건 왜냐하면 지지율은 사실은 허상이고요. 예. 명백한 거는 선거 결과거든요. 결국에는 선거에서 판가름이 네. 난다. 예. 아니 근데 전주 보궐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우리보다 전국적인 지지율은 훨씬 높았지만 거기는 자치단체장을 한 명도 내지 못했고 저희는 예. 5명이나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를 하려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전주 보궐선거마저 이기니까 그냥 그냥 나가라 이렇게 예. 한 상황이 그러니까는 펼쳐진 그 거죠. 대한정치연대에서는 지금의 민주평화당의 간판으로는 총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만약에 갔다면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럼요. 것이다. 그런데 예.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주나 전북은 뭐 1대1 구도가 거의 형성이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정동영 대표나 저나 이제 김광수 의원이 뭔가 이렇게 개혁적이면서도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전남 광주에서는 어떤 분은 되게 지역 발전을 하지만 개혁적이지 못하고 어떤 분은 개혁적인데 지역 발전이 뭐 어떤 비전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코어가 잘 형성이 되지 못해서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되게 이제 바람이 좀 덜,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예. 건 있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대한 모임에 가신 분들이 정말 10인 10색이에요. 어떤 분은 다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의견이? 예.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이 판에 어떻게 해서 민주당으로 가볼까 하는 분도 계신 거고 예. 바른미래당하고 해서 뭘 어떻게 해보나 하는 분도 계신 거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무망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좀 분열적,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을 좌지우지 안 하면 깨버리겠다라고 하는 좀 예. 그런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할 게 많기 때문에 쉽사리 헤어지지가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이제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예. 없으니까 좀 쉽게 헤어진 게 아닌가. 굉장히 예. 안타깝고 저는 정말 그 당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호남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동영 대표, 김광수 의원 굉장히 개혁적이고 예. 조배숙 전 대표님도 갑질근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을 집단들하고 소통을 해오셨거든요. 예. 그리고 황주영 의원님도 이제 정말 농해수위원장으로 농민을 대표하고 계시고 획기적인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정말 새로운 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고 청년 단체를 만나고 여성 유권자 연맹을 만나고 이런 을 단체들하고 예.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선거제 개혁에 그렇게 앞장서서 나섰던 것은 공존하는 어떤 정치를 만들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제 개혁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이제 조금 미진할 거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 만들 때 저희가 예. 이렇게 이거는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소상공인 또 뭐 청년 여성들하고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문을 쓰고 같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를 예. 지금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색다른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이름까지 지금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 말씀하신 그 의원님들 이름이 지금 또 그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서요. 그게 박지원 의원의 완전히 예. 언론 플레이고 분열 정치인 거예요. 예. 조배숙 의원님 오늘 현장 최고위원 오셔서 아니 내가 탈당한다라고 나는 계속 회의에 나왔는데 누가 나를 탈당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예. 김광수 의원님도 전화를 하셔서 당분간 지역 활동에 전념하겠지만 아니 내가 탈당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확실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계속 이제 정동영 대표 망신 주기로 해서 예. 계속 탈당 얘기하고 뭐 이렇게 결사체를 만들고 이제 정동영 한 사람 이제 왕따 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예. 망신 주기 하면 마지막에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예. 저는 그거는 정말 분열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언론 플레이고 사실 그런 태도 때문에 저희가 헤어졌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뢰가 없어요. 나간 네. 대항정치연대 쪽에서는 계속해서 정동연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기를 아직까지도 좀 지켜보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있는 것 거예요. 같습니다. 예, 다시 합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전혀 하고 있거든요. 없어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고문단의 중재안을 받지 않는 한 정동영 대표가 일방적으로 대표직을 내려놔서 예.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쪽은 1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까지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 대해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4명이라고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좀 사리에 맞지 않고 예. 이치에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정도 정치라는 거에서 벗어난 그 부분이 참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요. 함께 있을 때. 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다시 합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문단의 중재안을 받으면 예.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중재안을 받게 예. 되면 그럼요. 예. 중재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당신은 자강한다고 했지만 신당 추진해라. 예. 그리고 당신들은 명분이 없으니 복귀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예. 신당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그때 새로운 사람을 모시는 거고 이런 식의 멋진 중재안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내려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재안이 양측에서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어쨌든 뭐 당분간은 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 민주평화당은 5명으로 상당히 지금 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거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가 저는 궁금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말 연초에 한번 큰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미당이 정말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지만 뭐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치가 항상 그렇게 역동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는 뭐 어떤 그런 연대나 연합을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은 그때는 당장 해야죠. 예. 그러나 지금은 어디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레발을 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정확히 당권을 가져가기 위한 게 신당이라는 거하고 잘못 얽히면서 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뭐 저는 항상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제 인생에서도 전화위복 이게 아주 중요했고 저는 확실하게 지금 개혁 야당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식의 비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인해내는 그런 개혁 야당 예. 이 모습을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너무 이제 보수를 회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한모임도 너무 보수 우리한테 항상 좌편향이라고 그래요. 좌편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정동영 대표나 저한테 좌편향이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정말 어이없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명이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의욕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것에 해방이 돼서 제대로 이제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 얼굴이 너무 밝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표정이 좋으셔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되실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되실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이신 박주현 의원이었습니다.